네, 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세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네, 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세요? 주세요. 예? S맥 S맥 들고 계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00원에 10%요. 1,600원에 10% 비중으로. 네. 아이고, 네,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진짜 놀라셨겠어요. 예. 이유, 예,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S맥을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 거죠? 예, 하면 오래됐는데 추가 매수 됐습니다. 저 전에는 한 2,000원대 됐다가 최근에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1월 2일 날 크게 상승을 했었고 네.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하락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지 S맥이 뭐 따로의 뭐 악재가 있다거나 나쁜 문제가 있어서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5% 이상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S맥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S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업으로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로 하는 게 그 디스플레이 터치 기기,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네. 이게 중국 쪽으로 많이 뺏기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영업이익 그런 실적으로 상승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올랐던 걸 보면요. 항상 뭔가 테마에 엮여서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또 최근 상승한 이유가 아무래도 비보정 관련해서 좀 많이 상승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그 히토류 관련 업체 인수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 상승하는 것 자체가 2018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거의 1년 반 만에 이제 다시 상승을 전환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 자체의 그 실적은 좋지는 않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거래량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라거나 아니면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있는 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왔잖아요. 예.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제가 정해 드릴게요. 예. 예, 손절가는 이날 첫 상한가를 기록한 1,180원 있잖아요. 예. 예, 이 구간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좀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180원을 손절가를 정확히 잡으시고요. 예. 만약에 주가가 좀 내려와서 1,200원 구간에 좀 지지를 해줘요. 예. 그러면 이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하셔서 지금 비중 10%밖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1,200원대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비중을 한 1,400원 정도까지 낮추실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비보존이라든가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관련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예.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2일 날 13%까지 상승했잖아요. 예. 예, 이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법했어요. 그때 1,600원이 예, 근데 항상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차트가 부러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8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예. 1,200원을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좀 보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예, 1,6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그 구간은 좀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감사합니다. 말씀은 네. 일단 추가 매수를 안 하시던 1,600원 구간 가면요. 네. 예, 그쪽에 매물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네. 급등으로 한 1,600원 정도 나오면은 그때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이런 방면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아유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손실 없이 네.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스메 일단 하단은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1,180원 그 부근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첫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점심 식사하셨죠? 네네. 네, 잘하셨어요.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연락 주셨을까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260원에 10%. 4,260원에 10%. 아이고, 네네. 아유, 전거래부터 많이 빠지네요. 네. 아이고, 속상해.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예,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아이고, 올해 몇 개월 하는 한 6개월 지났지 싶어요. 예, 마음고생 작년 진짜 한 많이 5월, 하셨네요. 4월달인 줄.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반등해 주는가 싶었는데 다시 빠져가지고. 예,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이 지금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한 15% 정도 네. 하락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7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했어요. 아, 그 전에 하셨어요? 네, 올라갈 때 안 팔고, 아, 올라갈 때는 매도 안 하셨고요. 네, 목표가 좀. 이제 상신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예, 디스플레이 패널용 광학 필름 이제 네, 생산하는 필름. 회사인데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LCD BLU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데요. 네. 지금은 OLED나 아니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래 성장성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부재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보유를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올 거는 이제 자회사 모멘텀이 있긴 한데 솔직히 현재 그 자회사가 상신전자하고 예, 그리고 갑자기 에코프로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둘 다 주가가 지금 썩 좋지는 못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양봉이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에는 전환사채 부분에 대한 물량 희석을 위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공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5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때 신규 상장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한 70만 주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70만 주가 아니라 미래나노텍에서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은 한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한 2년에서 3년 이내에 분할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행인 점은 비중이 많지 않으세요, 선생님께서.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요 정도 라인대에서 이제 지난달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는 회복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 지금은 수익 보실 구간은 아니에요. 소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언제쯤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싶어서. 추가 매수는 만약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예. 3,500원에서 한 5%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하지만 비중을 많이 실을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보유 물량만 좀 들고 가시길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예, 그래서 4,000원 구간 조금 넘어와가지고 본전 언저리쯤 되면은 일부 물량을 조금 매도를 하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위로 흐름이 위로 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미래 나노텍 일단 전략 드렸고요. 뭐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인데 요즘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서 또 보수적인 관점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전화 계속 주세요. 문자도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문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3,5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 많이 빠지면서 손실로 전환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수익권이었는데 김재윤 전문가님, 이거 오늘만 빠지고 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상황이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진 바람에 이런 경우에 차트상으로 봤을 땐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간 종목이 아닙니다. ABL 같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이후에 50%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최근 상승하면서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ABL 바이오가 자체적인 모멘텀이나 자체적인 호재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바이오가 좋았잖아요. 최근 1월 초에. 그러면서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독자적인 재료 없이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ABL 바이오 자체에 독자적인 호재가 없다는 얘기고요. JP 모건 컨퍼런스에 나간다는 호재가 있어요. 근데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 수출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도 없고 그 FDA 진행하는 것도 지금 일상이 최고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조금 이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23,500원이면은 좀 고점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1,000원 구간 오면은 추가 매수를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1,000원 구간. 그러면은 평단을 한 22,000원도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면요. 아마 대표적인 그 자기네들 임상 라인이 있는데 그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에 이상 진입할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주로 이중항체를 관련해서 진행하는 업체인데 그런 것들이 이상으로 하나 두 개씩 넘어가고 기술 수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까요.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뭐 빠르게 손절한다거나 지금 뭐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21,000원 구간 오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적어도 올 여름까지 좀 지켜보시는 흐름이 중요하고요. 의외로 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추가 진행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예. 보유하시고 좀 더 하락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현재 시간으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13일부터 JP모건 예. 헬스케어가 개최되는데 사실은 이제 재료 노출 이후에 네.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긴 많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신 거예요? 예, JP 모건 컨퍼런스 나가는 기업 중에서 예.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업별로 그렇죠. 다르다. 예,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좀 저점에서 오른 게 뭐 10%도 안 되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재료가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일단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고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넥신 문의 주셨거든요. 이것도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62,280원, 비중 15%, JP 컨퍼런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해서 보유 중인데 많이 빠지죠. 네, 오늘 많이 빠집니다.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강성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을 이제 국내 제약사에 이전해가지고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요. 일단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보통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부분에 대한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을 던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제넥신은 주주인데 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조금 본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투자 심리가 쌓이게 되면은 약간 투매 관점으로 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부분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또 저점에서 자리 잡는 종목군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넥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지지 라인이 견고하기 때문에 뭐 크게 종목이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만약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이제 참가 업체들, 초청 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낼 때 같은 세트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15% 정도이신데 여기서 하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실망 매물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55,000원 부근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넥신도 그래도 이제 매수의 기회가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의견 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 볼 텐데요. 매수가가 45,000원, 비중 30%. 지금 매수가 봤을 때 매수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반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김재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평가세요? 삼천당 제약.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봄천당 제약이라고 봅니다. 봄천당 제약. 과거에는 3만당 제약 하다가 5만당 간다 했다가 지금 다시 저희는 내려왔어요. 봄천당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삼천당 제약이 작년에 봄에 엄청 올랐어요. 2018년. 그리고 올해도 2019년 봄만 되면 올라요. 2019년도 보시면은 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엄청 올랐고 그 전에도 2018년도 1월 달부터 거의 4월 달까지 봄만 되면 오르죠. 이제 봄 그쵸, 앞두고 봄이 있잖아요. 왔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봄에 왜 오르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삼천당 제약의 매출의 60%가 안과 질환에서 나와요. 모든 안과 질환 한마디로 안과 전문 제약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인공 눈물 많이 넣으시잖아요. 안과 질환이 생기면은 그래서 DHP 코리아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삼천당 제약이. 그래서 이 DHP 코리아가 그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그 인공 눈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작용돼가지고 봄에 되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에 별도의 모멘텀이 있다면은 지금 황변변성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그 노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약간 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최근에는 이제 그걸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황병변성으로 눈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의사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한번 그거 관련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좀 잘 쉬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아직까지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제가 나와 있고 삼천당 제약에서 이러한 치료제를 지금 바이오 시밀러로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유럽과 일본에는 이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붉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상승할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제일 심한 시즌이 오고 있잖아요. 1월부터 한 3월까지 황사까지 해서 엄청 심하잖아요. 그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안과 질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좀 다시 한번 상승할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시면 돼요. 이제 봄의 시작이잖아요. 아직 봄 제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중순까지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또 일단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을 깨는 흐름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45,000원 구간까지는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임상이 진행되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지금 FDA랑 미팅이 진행 중인데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한 5만 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 전고점은 힘들겠지만 직전 고점 부근인 5만 원까지는 다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흐름을만 봐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투자 신탁도 매수 많이 하고 있고 보험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 일시적으로 약간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건 시장 조정 끝나면은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보유하시는 관점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34,00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약간은 이분 평단을 비중이 30%인데요. 평단을 저는 30%라도 지금 한 10% 정도는 더 추가해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종목이 아니고 아무래도 실적도 나는 회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테마주고 좀 급등한 종목, 약간 지금 트렌드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추가 비중을 늘리는 건 반대하겠지만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는 회사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회사기 때문에 추가 비중 실어줘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3월 중순까지도 예. 보유 괜찮다라는 의견 확인해 봅니다. 삼천당 제약이었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속도 조금 더 내야겠어요. 데이터 솔루션 4,750원에 비중은 10%. 어이구, 약수익 아주 쬐끔 네, 주당 한 50원 정도 수익 보고 계시죠. 이제 수수료 정도 챙기고 계신데 강성현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베이스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중소형주 중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시세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예, 그리고 시세 탄력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좀 중장기 관점은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실적 부분이 아직까지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우하향으로 조금씩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데이터 3법으로 인한 상승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태고 개별주들이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한 5,000원 위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4,000원 이하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재매수 관점도 괜찮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중장기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매수 없이 그냥 끝내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데이터 솔루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익절이라고 표현하는 거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기고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5,000원 상단 잡아주셨네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97,400원에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구간이 94,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수익률, 시장 하락률 정도의 약세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재윤 호텔 전문가님? 신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과 무역 마찰 그리고 미중 사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저평가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있고요. 그리고 봄에 시진핑 주석 방한설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호텔 신라의 주가의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만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진출도 계속 또 노리고 있고요. 좀 본격적으로 국내 호텔주의 대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호텔 신라의 가장 큰 적은 공매도란 얘기가 있듯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공매도가 좀 강하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상당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가들 다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들을 굳이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계 올림픽이 8월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 관련해가지고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건데 한국 관련한 패키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보러 일본에 방문을 많이 하겠지만 일본 방문 이후에 항문을 재방문하게 되는 이러한 패키지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호텔 수요가 몰리게 될 거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아마 호텔 신라의 지금의 상승은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항대가 많은 구간이 아무래도 10만 원, 10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이 가장 저항대가 많고요. 이 구간에서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0만 5천 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손절가로를 굳이 드린다면 8만 5천 원 구간, 8만 5천 원 구간 밑으로 밀리게 되면 뭔가 악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상황이 변하는 걸 나타내는 그 주가가 그렇게 표현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8만 5천 원 손절, 1차적인 목표가로 10만 5천 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5월 정도까지면은 5월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3월 말 정도면 이 정도 가격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예. 1분기 내의 흐름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호텔 신라였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시고요. 그 사이에 관련 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MTN 네, 한실 반갑습니다. 스토킹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네. 어떤 종목 네네. 들고 계세요? 아타바이오요. 앞타바이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4,700원에 20%. 34,700원에 20%. 네네. 아유, 네, 지금 거의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서 네. 이 종목도 밀리고 있네요. 예,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지금 네. 매수가가 34,700원 정도 되시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최근에 혹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마 30일 날에 이제 종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신년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 받는 거는 일단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상승한 것만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예, 혹시 앞타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대충요. 아, 그러세요? JP 뭐 그거 때문에 샀는데. 네. 이제 난치성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네. 예, 뭐 녹스 저해제 발굴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알타머 약물 복합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9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3개 정도는 기술 수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조금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인 반등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임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기술 수출 계약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단기적인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회사를 조금 이제 믿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요,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지금 현 시점에서요? 아, 지금 시점에서 말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다음 주 1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는 한 이제 다음 주 중순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선반영돼 가지고 하락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한 25,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한 5%, 10% 정도는 주식이라는 게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락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오늘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그럼 하락을 하고 매수가까지 오겠어요? 예? 단기간에 매수가까지 오겠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하고 미국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시장에 더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또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네네. 예. 일단은 하단 25,000원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네.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타바이오 상담 도와드렸고요. 와, 시간이 빽빽해요. 네, 문자 빠르게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 벤처 투자 보유하고 계시고 5,900원에 비중 20%. 아이고, 고점에서 사셨네요. 김재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완전 최고점에 사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리를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예. 네. 못한 거죠. 언젠가 반등 주지 않을까 해서 좀 도와주세요. 예, 지금 매수하신 지가 올해 이게 상장하면서 4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하락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은 그 본연의 모멘텀으로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고르지 못하고, 아무래도 벤처 투자가 그렇잖아요. 뭔가 유망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회수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투자자로 하여금 지겹게 느껴집니다. 근데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총선이 4월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펼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일자리 관련주들을 엮여가지고 아마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이 동시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최근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죠.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 악영향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동안 상당한 기간 유지했던 60일선을 과감하게 이탈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손절하기엔 너무 늦었고요. 예, 지금 어차피 지금 9개월 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요. 일단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 지금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이 종목을 보유했더라면 한 3,800원 구간까지 좀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과감히 매도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이미 너무 많이 하락을 하였고 조정을 많이 겪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하락을 하기보다는 아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전에 매수한 가격까지 오기 힘들어요. 예, 그렇다고 하셔도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3,900원이라 하셨나요? 일단 상단 저희가 잡아드리고요. 이 종목은 계속 자주 저희에게 문자 주십시오. 들여다봐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하나 정도 더 볼까요? 네, 파트론 13,550원, 비중 15%, 강성현 전문가님. 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주 생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수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투매가 나오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뭐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에 핸드폰 같은 경우 카메라가 멀티 카메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생각되고 이 부분은 내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정 부분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4분기 실적 부분, 일단 예상치는 지난 3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좋지 못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반등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중장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고점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파트론까지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진짜 문이 들어온 종목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요. 손실을 만회시켜줄 수 있는 종목은 있는지 바로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